우리가 이 교시에서는 이 인베디드와 이 아두이노 계열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두이노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컴퓨터 구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우리가 어떤 메인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어떤 CPU라던가, 그 다음 어떤 기억 장치는 메모리, 그 다음에 그래픽을 출력하는 그래픽 카드나 소리를 출력하는 사운드 카드,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갖추고 있는, 담고 있는 메인보드나 어떤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외부에 저장하는 외부 저장 장치라던가, 그 다음에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 프린터나 모니터 같은 출력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내고 우리가 정보를 받고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이 일단 하드웨어가 되고요. 그 다음 이러한 하드웨어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단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만든 이러한 어떤 기계로 동작하는 어떤 코드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일단 아두이노는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우리가 보통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이 그러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인베디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내장된, 그래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어로 인베디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C가 어떤 범용 목적,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 인베디드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일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탁기를 얘기를 들면, 세탁기 앞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PC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지만, 세탁기는 이런 버튼들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PC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지만, 세탁기 같은 경우에 이 모니터가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가 그 안에 LCD라던가 LED 같은 거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무언가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세탁기 같은 것들도 인베디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 앞에 버튼이라던가 LED나 LCD 같은 경우는 세탁기와 비슷합니다만, 세탁기는 우리가 세탁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이러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음식을 데우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이런 어떤 특수한 형태의 일을 하는 어떤 기기들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인베디드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세탁기와 냉장고를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 냉장고 같은 경우에 냉장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은 뭐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TV 같은 경우는 단순히 TV만 보여줬었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 TV라 그래서 우리가 뭐 웹도 설치할 수 있고 웹을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들도 보통 이런 범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를 컴퓨터스 인사이더 프로덕트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프로세서나 컨트롤러, 그 다음 아까 PC처럼 메모리, 그 다음 미추적 장치, 네트워크 장치, 뭐 센서와 구동기 같은 게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LCD와 같은 모니터 같은 건 있지만, 우리가 키보드를 터치로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PC에는 없는 우리가 어떤 기울기 센서라던가 뭐 우리가 나침반 센서 같은 걸 또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영체계,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응용 소프트웨어, 뭐 펌웨어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두이노는 우리가 이제 펌웨어 같은 것들로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을 합니다. 특정 기능에 부합하는 어떤 최적화 설계가 가능한데, 우리가 어떤 고도의 신뢰성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 가격의 어떤 조건 같은 것들, 조건이 쌓여야 되고, 어떤 제한된 메모리와 어떤 저성능의 CPU나 아니면 우리가 MPU라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우리가 유닛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어떤 PC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강한 제약성을 갖고 있는데, 일단 소량이고 경량화를 지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PC와 같은 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저전력성을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죠. 우리가 또 오래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실시간 처리를 지원해야 되는데, 하드 리얼타임과 소프트 리얼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나 뭐 이러한 것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사람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발견된 어떤 시간 내에 자동차를 멈춰야 되는데 그 시간 내에 멈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간의 한계값 우리가 데드라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뭔가 이렇게 출력을 차출한 거를 적시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시간성 안에 뭔가를 하지 못하면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하드 리얼타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스마트카라던가 아니면 항공 시스템, 비행기 같은 것도 그러겠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미사일 로켓 같은 경우에 이런 우리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드 리얼타임이라고 부르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0.1초 안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쓰는 사람 좀 기분이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나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금액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약간 좀 벗어나도 되는 거를 소프트 리얼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리얼타임은 하드 리얼타임과 이 소프트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인베디드는 원리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CPU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는 조금 고성능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인베디드는 고성능부터 어떤 저성능 그 다음에 저절기 CPU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ARM이라던가 뭐 MIPS 파워PC 같은 걸 또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성능이 떨어지는 아트메가 같은 거를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같은 걸 보면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고성능의 어떤 메모리 같은 걸 또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용체 같은 걸 또 이용을 해서 보통 이제 뭐 복잡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만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어떤 자원이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기능을 지원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범용적인 게 아니라 특정 목적만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 펌웨어 같은 걸 또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 같은 경우에 이 컴퓨터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걸 이용하지만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센서 같은 걸 통해서 입력을 받고요. 출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컴퓨터는 모니터, 스피커 같은 장치를 이용합니다만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ED라든가 뭐 LCD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액추에이터를 여러분들이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운영체가 펌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를 동작시킬 때 보통 OS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MS 윈도우즈나 아니면 리눅스나 맥OS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러한 하드웨어를 우리가 어떤 추상화를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계층이 이러한 우리가 운영체계 계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운영체계를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의 제약이라던가 그 다음 운영체계를 또 올라가는데 여러가지 우리가 어떤 뭔가 또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텔 PC나 이러한 어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아예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못하는 하드웨어는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인베디드 장치에서는 이러한 어떤 하드웨어 제약, 그러니까 메모리도 적고 CPU도 조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OS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OS를 올리지 않고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소프트웨어를 이 OS 없이 그냥 바로 위에 올리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경우에 이러한 없이 돌아가게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OS 없이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펌웨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S 위에 올라가는 거를 응용 소프트웨어, OS 없이 그냥 동작하는 걸 펌웨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체계와 비슷한 기능 플러스 우리가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이 OS가 없다 보니까 복잡한 기능을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간단한 기능들만 보통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러한 펌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펌웨어라는 용어는 1967년도에 아셔 오플러라고 하는 분이 데이터메이션이라고 하는 기사에서 처음 사용을 했는데 현재도 이 펌웨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일단 다양한 하드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얘를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 중에서도 일단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이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가 되겠습니다. 이 아두이노는 우리가 이탈리아 예술과 어떤 인베디드 교육을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하시면 아마 뭐 패션이라던가 뭐 명품, 그 다음에 축구나 우리가 어떤 롬바르기니라던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자동차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어떤 패션에서 여러분들이 패션쇼 같은 거를 보시면 LED가 깜빡이다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가 등장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이 아두이노를 개발하셨던 분이 이 자주 갔던 술집이 바로 이 그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탈리아인으로 우리가 마지막 왕을 했던 어떤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르두이노 뭐 디브레아라고 하는 분이 이탈리아 마지막 왕인데, 이 아르두이노를 우리가 영어식 읽으면 우리가 아두이노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아두이노라는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에서 인베디드 교육을 제작을 했는데 2012년 1월 29일 날 일단 이 출시한 초소형 인베디드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우리가 오픈소스와 이 아트멜의 우리가 AVR이라고 하는 어떤 이 단일 마이크로 컨트롤을 이용해서 만든 보드이고요. 일단 2005년도에 이탈리아의 이 마시모 반지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교수님께서 일단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모 반지라고 하는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의 그 예술융합대학원을 이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융합을 기존에 있던 어떤 예술들과 IT를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이러한 융합 인재 교육을 목적으로서 개발을 했고요. 이 아두이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힘센 친구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은 저렴을 하고요. 뭐 우노 같은 경우는 아까 21달러에서 25달러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가 오픈됐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1달러짜리 아두이노 보드들도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예술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이 힘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두이노 ID라고 하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PC를 뭐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도 일단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디자인학과라던가 우리가 산업 디자인학과 이런 쪽에서도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IT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쪽에서도 이 교육용으로 일단은 많이 사용되는 보드가 이 아두이노인데, 이러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통합 개발 환경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우리가 1, 2, 3, 그래서 우리가 유니, 그래서 유노, 우노, 그 다음에 두오, 뭐 두오 아시죠 여러분들? 뭐 두에, 뭐 뜨레, 그래서 1, 2, 3을 이용하는 의미하는 뭐 우니, 두오, 뜨레, 그 다음에 제로나 메가 같은 보드 등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강에서는 이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는 뭐 처음에 나온 첫 번째 버전으로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또 구하기도 쉽고요. 일단 비교적으로 우리가 뭐 하드웨어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싼 가격에 또 구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또 사물 인터넷을 지원하고 있는데, 뭐 코텍스 M3라고 하는 제품을 또 이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ARM을 또 기반으로 하는 보드들도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보드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러한 이 안드로이드와 이 통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표준 사물 인터넷 보드로 아두이노 메가를 또 선정을 했는데, 이 안드로이드 폰과 또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두이노를 또 함께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개발을 해 볼 텐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 아두이노가 등장한 배경들과 이 아두이노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실습을 통해서 이 아두이노를 한번 만들어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베디드의 개발 방식은 일단은 PC하고 조금 다릅니다. PC하고 다른 이유가, 일반적으로 PC에서는 인텔 머신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인베디드에서는 ARM이나 아트멜이나 밉스나 뭐 파워PC와 같은 툴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PC에서 만든 기계어 코드는 우리가 아두이노에 실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아두이노에 맞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개발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툴체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이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ID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어떤 개발들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 환경은 이 호스트 PC와 타겟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호스트 PC는 우리가 PC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겟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일단 크로스 컴파일러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툴체인을 통해서 바이너리를 만들면 얘를 우리가 다시 이 아두이노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일단 통신을 하기 위한 또 환경들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시스템, 우리가 목적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실제 개발을 하는 우리가 인베디드 보드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가 되고요. 일단 이 PC와 이 타겟 보드 간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더넷이나 뭐 시리얼 포트나 뭐 JTAG이라던가 뭐 USB 포트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아두이노에서는 우리가 USB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통신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우리가 이 단일 인베디드 보드입니다. 그래서 외부 통신을 하기 위한 다양한 포트를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PC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USB 단자를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핀이라던가, 그 다음에 리셋 스위치, 그 다음에 우리가 PC의 CPU 역할을 하게 되는 아트메가 요 328P라고 하는 이러한 또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USB 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PC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센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강 시간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IDE는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일단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우리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또 이렇게 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두이노에 돌아가는 코드를 우리가 스케치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우리가 이 코드를 입력하고 난 이후에 이 스케치 코드가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서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아트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아트메가 칩을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칩은 또 PC는 인텔 기반이죠. 그래서 인텔 기반에서 아트메가의 어떤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크로스 컴파일러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LCD라던가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실제 이 타겟 보드인 아두이노 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실 때는 저희가 뒤에 실습 시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아두이노 ID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고요. 얘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USB 드라이버 설치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우노 정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두이노 보드를 PC에 USB 포트를 연결을 하시고, USB 포트를 연결하시고, 그 다음 설정하시고 난 이후에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뒤쪽에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IDE는 여러분들 스케치를 이용해서 쉽게 설치하실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 홈페이지 웹브라우저를 띄우시고요. 요 www.arduino.cc에서 일단은 다운로드 하시고 난 이후에 여기 접속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버전의 그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그 아두이노 ID가 있습니다. 설치 프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윈도우즈를 받으시면 되고요. 리눅스를 사용하시면 리눅스를 받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맥을 사용하시면 맥 버전을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저스트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다운로드 하시고 나서 소프트웨어는 그 마법사 형태로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뭐 연결하는 준비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연결하실 때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브레드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구성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뭐 납땜이라던가 뭐 이러한 우리가 복잡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번 납땜한 부품을 다시 재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회로를 잘못 구성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납땜을 뜯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좀 편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드를 이 브레드 보드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전자 소자들은 이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격에 맞춰져서 이러한 어떤 구멍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드보드를 보면 크게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부분은 나눠져 있는데, 제일 앞에하고 제일 끝에가 우리가 A부터 D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을 BC라고 보면 A하고 D는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원을 연결할 때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B하고 C 부분은 이게 또 가운데가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위를 보면 A, B, C, D, 그 다음에 F, G, H, I, J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B, C, D, E가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F, G, H, J, I가 또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줄씩 이렇게 부품들을 우리가 쌍으로 꼽을 수 있도록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은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이 순방향, 그러니까 순방향이라는 말은 극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순방향으로 전압을 갔을 때 불이 들어오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요즘에 뭐 장난감 같은 걸 이용하셔도 불이 들어오는 장난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뭐 지금 저기 그 키보드 같은 거 보시면 위에 뭐 럼버락이라던가 뭐 이러한 어떤 우리가 뭐 이러한 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불들을 들어오는 소자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비에너지로 변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00일 전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요즘에 이 저전용으로 이 고위도 우리가 이 저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또 전등 같은 걸로 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극성이 있는데, 이 극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단 다리의 길이가 짧은 쪽은 마이너스고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가 되는데, 플러스 쪽을 우리가 이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되고 마이너스 쪽을 우리가 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에 이 발광자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에다가 먼저 발광자 이렇게 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에서 플러스가 되는 쪽이 이 GPIO 쪽이 되는데, 디지털 우리가 출력하는 쪽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 GND라고 붙어있는 쪽으로 우리가 그라운드가 있는데 항상 그라운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긴 쪽에다가 우리가 이 13번 핀을 연결하시고요. 이 짧은 쪽에다가 이 그라운드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전기가 이거 확 들어오는 경우에 이 고장이 날 수 있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가 팍 들어오지 않도록 서서히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소자가 바로 이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인데, 이 저항 소자 중에서 220짜리 저항을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띠를 이용해서 뭔가 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옴은 우리가 22 곱하기 10의 1승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빨빨가리라고 하는 색상이 있는 저항을 우리가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이걸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만드는데, 일단 전기가 들어왔다가 다시 그라운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기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쪽은 이렇게 한 줄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5개씩 연결되어 있게끔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 끝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항하고 그라운드가 한 줄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 그라운드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도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 PC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발광 다이오드를 동작시키는 코드는 샘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샘플들은 저희가 실습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일단은 관련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뭐 디지털 입증을 핀을 통해서 각종 센서라든가 뭐 릴레이 값을 읽거나 제거 가능한데, 우리가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로봇 기술, 뭐 드론, 자동 제어, 그 다음 USB, 그 유비쿼트 센서 네트워크, 뭐 3D 프린터, 농업이라든가 뭐 예술 등의 분야에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ED 회로를 구성해보고 이 프로그램하는 거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아두이노와 관련된 이 사이트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우리가 cc라고 하는 사이트를 접근하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두이노 일단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홈페이지를 가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메뉴들 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가시면 아두이노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옵션들이죠. 그래서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맥이 있는데 저는 지금 맥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은 윈도우즈나 뭐 사용하시는 버전에 따라서 원하시는 OS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가시면 일단 뭐 우리가 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부를 하셔도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 Just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면서 우리가 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가 될 때까지 일단 잠시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 동안 뭐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두이노가 다운로드가 되면 우리가 이 아두이노의 어떤 개발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 아두이노의 아두이노 ID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우리가 코드를 입력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단 예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 되는 동안 우리가 잠깐 기다렸다가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 이 다운로드 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뭐 한 3분 이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몇 분 안에도 끝날 수도 있는데 뭐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일단은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를 봐보시면 우리가 이 하드웨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옵션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튜토리얼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말 같은 게 필요하시면 튜토리얼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퍼런스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그 나중에 개발하실 때 필요한 우리가 명령어들 그러니까 이 함수들 같은 것들을 레퍼런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두이노는 명령어들이 일반적으로 간단합니다. 함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공된 함수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가 끝나면 우리가 얘를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뭐 설치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뒤쪽에서 또 다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